다소 당당한 모습을 보였던 거는 홍명보 전 감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논란을 낳은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해서 여러 차례 문제가 없다는 점을 항변하기도 했는데요. 홍 전 감독의 모습도 한번 보시죠. 이임생 이사가 빵집에서 밤 11시에 감독님을 면접하듯이 만난 이후에 별도의 면접 과정과 PT도 없이 선임이 됐습니다. 그런 빵집 앞에서 하는 면접으로 감독이 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거 진짜 이상하다. 내가 후배들 보기에 우리 축구 관계자들 보기에 진짜 나쁘끄럽다 이런 생각 안 하셨습니까? 의원님, 저희가 감독을 선정할 때 특히 외국인 감독 선정도 마찬가지고 외국인 선정할 때도 저희가 비행기를 타고 가가지고 문제가 없다고 아직까지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때 절차적 무시와 행정 누락이 있었다라고 실토하실 생각 없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과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독님. 저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상적인 절차가 아닌 거는 누구보다 아셨을 텐데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사과의 말씀 하실 생각 없습니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집 앞에서 만난 게 국민들께서 좀 불투명하다라고 생각은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은 저는 제가 집 앞에서 만났다고 해서 어떤 특혜나 어떤 이익을 요구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정말 여러 질타가 쏟아지고 있는데 문제없다, 사실이 아니다. 거의 대부분의 의혹에 대해서 모두 다 일축하는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많이 비겁하죠. 좀 굉장히 좀 실망스러웠는데 우리가 알던 선수 홍명보는 없습니다. 이제 저런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당시에 내가 제안받았을 때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문제가 있었던지. 근데 이렇게 이제 국회의원분들이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알지 않냐? 예. 정부나 문체부의 감사를 통해서도 문제가 있다는 게 드러났고 법원은 판결을 했단 말이에요. 그 문제가 있다는 거. 예.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그 이야기는 안 합니다. 계속 나는 당시 제안받을 땐 몰랐다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일단 비겁한 자세죠. 예. 그럼 또 그 제안받았을 때 몰랐을까를 보면 저는 아주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그 수락하기 일주일 전에 팬들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 축구협회를 공개적으로 비난합니다. 축구협회가 이런 식으로 감독 선임하는 것은 너무나 잘못되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한국 축구는 무너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때도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 방식인지. 예. 그런데 그때도 몰랐다 그러고 지금도 뭐 답을 회피하고 있고요. 전 너무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제 정몽규 회장에게 그런 질의도 또 있었죠. 앞서서 회장의 연임에 성공하면은 50억 기부를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부를 하실 거냐 했냐 물으니까는 대답을 계속 회피하다가 아직 안 했다. 결국 이렇게 실토를 또 하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그 어제 50억 기부 관련해서 굉장히 놀랐던 게 뭐냐면 예. 전 축구에 있기 때문에 축구에서만 그동안 기부를 하겠다고 했는데 몇 번을 안 했어요. 아, 축구에서만 좀 그랬나라고 했더니 지금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서도 그랬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빚어지면 예. 이제 사회적으로 환원하겠다라고 이제 그 위기를 넘어가기 위해서 계속 뭐 몇십억 이야기했는데 거기서도 지킨 적이 없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축구에서도 이번에 계속 지난번 위기 때도 얼마를 기부하겠다. 이번 사선 할 때도 그랬고 또 이번 월드컵 앞두고도 또 몇십억을 또 성적에 따라 기부하겠다고 했습니다. 지킨 게 하나도 없어요. 네, 지금 저게 애들 반장 선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업 회장을 스포츠계가 왜 모셔올까요? 총재로. 우리가 이제 스포츠가 좀 더 이 업계가 좀 돌아가기 위해서 대기업 회장님들을 모시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기부금을 좀 받아서 예. 그걸 살림살이를 하기 위한 그런 방식이죠. 물론 1980년대부터 이어왔던 방식이긴 하는데 그러면 만약 기부를 통해서 그렇게 돈적으로 어떤 좀 기여를 해주시든지 아니면 주 5일 근무하면서 열심히 전문 경영인으로서 일을 해주시든지 예.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데 일도 안 하고 돈도 내지 않습니다. 그럼 왜 저 자리에 있는 거죠? 네, 의문이 생깁니다. 그럼 정몽규 전 회장과 홍명보 전 감독은 어제 왜 청문회장에 불려 나왔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정몽규 회장은 청문회가 열린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한국 축구 대표팀이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 16강에 진출했었다면 오늘 청문회가 열렸을까요? 안 열렸을까요? 뭐 16강 이상 됐으면 열리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16강에 오르고 안 오르고의 문제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벌써 축구협회는 국민의 신뢰를 다 잃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16강을 통과했으면 청문회가 열리지 않았을 거라는 정몽규 회장의 입장. 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어제 들으신 분들은 다들 정말 저처럼 한숨을 좀 쉬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면 시작이 뭘까요? 어떤 문제인지 알아야 돼요. 근데 어떤 문제인지 일단 몰라요. 예. 현실에 대한 인식, 문제에 대한 인식이 없다 보니까 문제에는 해법이 없죠. 이렇게 십몇 년이 흘러온 겁니다. 어제 그렇게 대답하고 인식하고 이해를 못하고 이런 장면들, 또 문제를 풀기 위해서 뒤에서 문자 보내고 예. 이렇게 십몇 년을 보냈다고요. 한국 축구가 왜 무너졌을까? 이렇게까지 무너졌는데 저는 어제 보면서 화가 났던 건 뭐냐면 이렇게 무너졌는데 한 명도 잘못했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도대체 누가 망가뜨린 겁니까? 이거에 대한 답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아주 좋게 본다면은 역시 정몽규 회장인 그 정치인은 아니다. 그러니까 정무적인 감각이 있더라면 저 자리에서 사실 이모경 의원이 저렇게 물어봤을 때 그냥 송구합니다. 이 한마디 하면 되는 그러니까요. 거거든요. 근데 굳이 또 저렇게 16강 갔다면 청문회 안 열렸을 거예요. 근데 사실 객관적으로 봐도 지금 16강 갔으면 청문회 안 열렸지 않았을까요? 네. 그렇게 보는 분들이 많기는 할 텐데 그렇다고 해도 어쨌든 축구협회장의 위치에 있었던 분이라면 저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네.